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자료 가져온 게 뭐냐면 서기부 사무관 승진, 그 다음 파이널 문제인데 승진 10문제, 그 다음에 서기부 25문제인데요. 서기부가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문제가. 여러분들 법무사니까 법무사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눠드린 법원 승진 10문제, 서기부는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됩니다. 해설지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파트 가셔서 다시 한번 그 해당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곳은 꼭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법원 승진 문제 1번 갑니다. 4월 13일 날 시행이 됐던 시험인데 한번 보죠. 문제 1번에 보시면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O를 찾아야 돼요. 옳은 것, X가 아니라 O예요. 동그라미 1번.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세권 범위를 다른 일부로 변경하는 등기. 1배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즉 7층 중에 3층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다른 일부라고 했죠. 범위를 다른 일부. 만일에 4층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변경이 가능하겠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변경 전후에 전세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해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7층이 첫 번째 줄에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3층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17층에 있던 전세권을 3층에 전세권으로 옮길 수 있냐? 변경 등기가 가능하겠냐? 변경 등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못 찾고 있죠? 해설지가 없어요? 모자라요? 뒤에 없나요? 그 해설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거기 해설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 있고 아래 해설이 있잖아요. 문제 위에 있고 아래 해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세 번째 해설 동그라미 1번에 해설지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요. 전세권의 목적 자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1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가죠.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쵸? 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 못해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수리를 해야 되겠냐? 안 되죠.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과 대지권이면 뭐예요? 저희 아파트는 구분 건물은 어디다가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집합 건물은 어디다가 전세권 설정을 하죠? 전유 부분만. 그쵸?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어디만 하면 돼요?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뒷부분. 동그라미 3번.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틀렸죠?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을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임의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앞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기간이 나오는 곳이 있죠. 존속기간, 환매기간 이런 것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 사항. 만약에 계약서에 약정 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는 거기 존속기간은 반드시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4번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법정갱신이 그 첫 번째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에요. 그렇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 187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187조는 물권 변동이기,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먼저 등기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건물 전세권을 묻는다는 것은 제가 뭘 묻는다고 했어요? 법정갱신을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법정갱신 나오면 저 마지막 뒤에 있는 먼저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는 반드시 하고 전세권 이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 2번요. 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공동근저당이에요. 동그라미 1번.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 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그쵸? 추가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요. 대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대지권 등기 후에 구분 건물에 관해서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고 해요. 끊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저당권은 어디 쓰세요? 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대지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이번에는 어디예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부동산은 대지, 추가되는 부동산은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 등기에 저당권 담보 추가의 부기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해서 2번 지문이 틀렸어요. 우리 해설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이 지문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가 무슨 등기를 하면 어디까지 효력을 주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에다가 일정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 부분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 토지에다가 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지 부분에다가 전유 부분 추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설 가보시면 대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 등기 후 구분 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 등기에 이 저당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토지에 있는 저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뭘 쓰지 말래요? 저당권 담보 추가라는 것은 전유 부분 추가 이런 문구를 부기 등기로 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추가 등기할 필요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잘 봐두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하고 그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을 위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자, 부동산 갑토지하고 을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공동저당으로 묶었어요. 갑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갑토지의 채무만 인수하고 갑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저당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동저당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한 토지에 대해서만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공동저당권의 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동저당 관계를 깨야 되겠죠? 깨고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단독의 저당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든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3번요. 자,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가 기억나시죠?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무자, 대위자, 즉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자가 돼서 키워드는 그거예요. 공동신청 등기예요. 공동신청.
공동저당 대위는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 신청이에요. 법률에 부동산 등기법상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공동 신청이고 첨부 정보로 뭘 갖고 해요? 배당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 목적이 근저당권 이전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가셔서 공동저당 대위 등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언제 되는 거죠? 이거 채무 전부가 그쵸? 채권 전부가 변제받았을 때 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을 때만 공동저당 대위 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고 지금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등기법은 등기법 교재도 어렵지만 실무 나가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문제 3번요.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5. 동그라미를 찾아야 돼요. 채공. 그럼 우리는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알고 계시죠? 동그라미 1번 상속은 X. 그쵸? 상속 X. 2번은 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 일반인이 취득한 게 아니죠. 농업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취득을 하게 되면 농취증 X. 3번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에 대하여 그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에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해당 종중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뭐예요? X. 4번에는 동그라미 거기 1번, 2번, 3번에서 만약에 3번이 안 풀렸다. 4번에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보여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요. 농지 전용에는 세 가지가 있죠.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만 농취증이 X고 농지 전용 신고나 농지 전용 허가는요. 농취증을 제공해야 된다고 제가 두 문자로 알려드렸죠. 그래서 농취증, 그 다음에 농취증과 관련된 종중사건들이 있죠. 그거 다시 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에 가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옳은 것, 옳을 찾아라요. 옳을 찾아라. 옳을 찾아라. 법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자, 은행 본점 말고요. 국민은행 서울대 입구역 지점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중에서도 서울대 입구역 지점이다.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만일에 말소하려고 봤더니 등기필 정보가 없다. 그럼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국민은행 본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지점장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대표자의 확인을 가름하여 누구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지배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본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점장님 만나서 지점장님이 법인 등기 기록에 지배인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업등기법 배우셨죠? 지배인. 거기에 지배인이 누구냐?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님, 금융센터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배인으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사람을 저희가 바로 지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가름하여 라는 표현이 보이죠? 대표자의 확인을 가름하여 지배인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옳은 표현이에요. 2번 등기필 정보가 없어. 멸실되어 등기무자가 등기신청 위임장에 공증을 받았대요. 등기신청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대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못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확인 조서, 확인 서면, 공증 서면. 전부 다 누구를 확인하고 누구를 공증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임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증사무실에 출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X. 그쵸? 해서
등기 신청 위임장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재외공간에서 인증을 받을 때도 역시 누가 가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만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어요. 등기필 정보 분실을 할 때는 누구를 확인한다?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그들이 또 확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공증사무실에서 출석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만약에 등기필 정보 몇 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공유자로서 받았던 거 하나, 이 부분에 공유물 분할하면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 하나에서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 자, 여기에 대해서 위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X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분할 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안 보시고 두 번째는 공유자로서 받았던 것,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받았던 것, 그 다음에 분할 등기 이전에 받았던 등기필 정보 2개 제공해야 된다는 거. 4번이요. 4번에 보시면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적의 구분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다음 부동산 등기법 60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이라는 표현 앞쪽에 공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우리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공해요? 공동신청 사건일 때 원칙적으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신청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종 마무리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아니면 기본서를 보셨을 거예요. 공동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기 하나, 동그라미 4번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 파트. 세 번째, 그 다음에 도산 절차에서 뭐 있었어요? 도산 절차에서 임의 매각 파트. 그 다음에 우리 공동신청하면서 안 내는 경우 또 어디 있어요? 관공서가 등기무자, 등기권리자일 때도 그쵸? 안 내죠? 그때도 촉탁일 때도 안 내지만 신청일 때도 안 내요. 단독 신청인데도 내는 경우 외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 증액 감액일 때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의무자가 누군지를 잡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증액일 때는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어로 봐서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감액일 때는 감액되는 만큼 말소로 봐서 근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채무자 표시 변경이나 채무자 변경일 때는요. 채무자 표시 변경일 때는 제공 안 합니다. 공동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변경은요. 그때는 설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나중에 사무관 승징에서 공장저당이 나올 거예요. 보통의 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 가게 된다. 보통의 저당, 일반 저당권에서 공장저당으로 가면은 뭐가 됩니까? 추가 설정으로 본다고 했죠. 누구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는지. 공장저당에서 보통의 저당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말소 개념으로 기계기구 목록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소 개념으로 가서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강의할 때 집중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객관식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가셔서 등기필 정보 파트에 제가 박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집에 보시면 박스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럼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파트 가셔서 꼭 눈으로 확인할 것. 꼭 누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대지권 등기죠. 자,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문제 5번에 대지권도 있지만 올해 대지권이 사무관, 승진, 서기보 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지권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어디에 무슨 등기가 있대요?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끊고요.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등기죠.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이게 키워드죠. 그 토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토지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기, 가등기, 환매 특약 등기 이런 것이 있거나 또는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가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직권으로 건물 등기 기록 중 어디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록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을 하여야 한다. 이거 규칙 조문이죠. 규칙 90조 1항 조문이에요. 규칙 90조 1항 조문. 조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2번 구분 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할 때 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할 때는 단서, 비율에 의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지분 비율 자체를 뭐예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집합건축물법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3번요.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 전유 부분만, 토지 부분 아니에요. 건물 부분만에 대해서 이행 판결을 받았대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 수용, 공유물 분할, 요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전유 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툭 띄어서 이전 등기 못하죠. 그래서 무슨 판결이에요? 분리처분 가능 규약이나 공정서를 첨부를 하여 대지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뭐한다? 못한다. 일단 대지권 등기 말소했는데 앞에 보시면 뭘 첨부하래요? 규약을 첨부하라고 돼 있죠. 요거 세 가지 있어요. 수용,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 세 가지 있어요. 수용일 때는 규약 안 넣어요. 공유물 분할도 규약 안 넣어요. 왜? 판결문에 있으니까 꼭 가셔서 제가 요 세 가지 객관식 강의할 때 연결을 시켜드렸을 거예요. 요 세 가지 꼭 가셔서 다시 볼 것.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수용. 세 가지가 있어요. 규약 첨부 여부가.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꼭 찾아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이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끊어보죠.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집합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의 권리가 뭐다? 토지의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토지 지상권자가 뭘 했다? 건물을, 그것도 집합 건물을 신축한 것을 저희가 대지권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고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요게 틀렸다고 제가 저번에 이거 마지막 자료 나눠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줄에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예요.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집합건물. 그럴 때나 이 조문이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제4항을 준용을 하는데 이때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토지 등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으나 그 토지 등기록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줄에 소유권을 지상권으로 갖다 끼워서 읽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지상권 이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그 밖의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저번 순환에도 제가 이거 대지권 요 조문 잘 갖다 읽어라. 4항과 5항을 잘 읽어둬라. 계속 얘기했어요. 6번요. 말소 등기 가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그럼 병은 근저당을 안고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쵸? 자, 을이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상태다. 자, 끊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를 누구로 잡았을까요? 갑을 잡았을까요? 병을 잡았을까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할 때. 갑이에요? 병이에요? 현재 소유자를 잡아요. 현재 소유자. 그러면은 병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할 때, 병이란다. 그쵸? 을이 지금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받았을 때는 누구를 등기 의무자 잡은 거라고요? 병에 대해서 근저당을 이미 경매로 들어간 겁니다. 병이 등기 의무자예요. 따라서 채권자인 을은 병명의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에 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죠? 이거 등기 기록으로 보면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할 때 얘기했어요. 접수번호 1번 근저당권자 을, 접수번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접수번호 3번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을, 접수번호 4번. 접수번호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 을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저당권자로서 지위 하나, 채권자로서 지위 하나. 저희가 이거 말소할 거예요. 이거 말소할 때 말소 대상인 등기를 기출해서 온 거 맞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요? 채권자 을은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근저당권자 을이라는 표현 안 썼죠? 채권자 을은 이렇게 썼잖아요. 채권자 을은 병명의 등기 말소돼서 등기상 이해의 관계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채권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저당권자 을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채권자 을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맞아요. 2번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는 그 등기상 전부가 부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등기 대상이 될 뿐이다. 옳은 지문. 그쵸?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차이는 뭐예요?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차이는 등기상 전부에 관한 것이냐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겁니다. 일부가 만일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변경 경정. 전부가 만일에 불일치하다면 말소 등기 방법. 3번요.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나 등기 명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는 등기 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조문이고요. 4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예요. 부동산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분할 절차. 그래서 앞쪽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판결은 집행불능 판결이에요. 집행불능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것까지 선례가 다 나왔었잖아요. 집행불능 판결이 아니어서 승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장 분할, 분필 등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문제 7번. 등기간의 통지에 관한 건 꼭 조문을 잘 체크하셔서 여기에 언급된 조문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된 조문이라도. 등기간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인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인이 각 2인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요 뒷부분이 전원에게 요거 틀렸어요. 전원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면 충분해요.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즉 법 29조 1호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29조 2호 이미 발견되었을 때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이게 직권말소 법 58조는 바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요. 이의 신청해보라고. 1개월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더라. 3번 등기관이 소유권 말소,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죠. 소유권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어디다가 건물은 토지는 대장소관청에다가 통지해준다는 절차. 4번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인에 통지된다. 자, 지금 보시면 2항, 3항, 4항을 보세요. 2항. 말소하기 전에 뭐 하는 거인가? 사전 통지가 있고요. 그쵸? 2번은 사전 통지고 4번은요. 사후 통지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사후 통지가 있어요. 하나 더 가서 꼭 확인하세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직권 말소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직권 말소되는 사람들. 그것도 통지하는 절차가 있죠. 거기에 수용 파트에. 그래서 통지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보시고 8번 넘어갑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상속등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그가 사망을 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끊고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 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 그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다. 이때 상속 증명서면 제공해요? 안 해요? 이거 선례까지 맞아가죠? 이거 상속 증명서면 내요? 안 내요? 지금 피고가 누구예요? 상속인을 상대로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상속증명서면 등기 신청할 때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냐면 판결 주문과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판결 이후 안에 이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입니다 해서 상속증명서면 안 넣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어갑니다. 만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송에서 이겼다.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게 아니라 상속인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소송을 피상속인이 진행을 하고 판결 확정 후에 사망 사건이 터지면 이때는요. 상속증명서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셔서 어디를 찾아보시면 좋으냐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파트예요. 권리자의 상속인이 상대방일 때 서류를 뭘 내는지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은 딱 한 줄만 치시면 되죠. 뭐가 딱 보여요? 가처분, 그 다음에 피상속인과 원인행위 보이십니까? 1번하고 2번 묶으시면 되겠네요. 피상속인과 원인행위로 1번, 2번 똑같습니다.
이거 상속등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X.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끊고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문장은 되게 긴데 1번이나 2번은 전부 다 원인행위를 누가 했어요? 피상속인이. 그래서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1번의 두 번째 줄,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마지막 줄까지 나오는 거죠.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다. 상속인과 원인 행위를 했으면요. 무조건 상속등기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로 만드셔야 돼요. 3번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을 하여 병법인이 신설됐다. 상업등기법 이제 배웠죠? 갑법인과 병법인이 합병을 하여 을법인이 합병하여 병법인이 신설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회사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병만 남아있죠? 갑, 말소등기, 을, 말소등기, 그쵸? 등기기록 다 없애요. 법인 등기기록을. 병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간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말소의 원인이 설정 계약 해지가 합병 등기 후에 발생했다. 뭐예요? 해지가 합병 등기 후에 발생을 했다. 그럼 합병이 먼저인 거예요? 해지가 먼저인 거예요? 합병이 먼저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 지금 갑이 사라졌는데 해지 의사 표시는 누가 한 거예요? 병이 한 거잖아요. 병이. 그쵸?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는 민법 187조 단서예요.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저당을 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피상속인이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3번은 원인 행위를 누가 한 거예요? 피승계인이 한 거죠? 포괄승계인이 한 거잖아요. 포괄승계인이. 포괄승계인이 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 민법 187조 뭐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을 말소를 하는 거라고요.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라는 표현 나오죠. 전개 후체 머릿속에 기억하고 확정 전에는 뭘 양도를 하는 겁니까? 계약 양도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나 채권의 대위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으나 확정 전이라도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 포괄 승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능한다. 맞죠? 자, 그러면 채무자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근저당에서 무슨 등기예요? 채무자 변동이 일어나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죠. 그러면 채무자가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동이 일어나거나 확정 후에 채무자가 변동이 일어나면 역시 전개 후체죠. 포괄 승계가 일어나면 전개 후체 똑같이 외우라 했죠. 계약 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그쵸? 그것도 역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에 1번, 2번은 누가 원인행위, 3번은 누가 원인행위 요거를 잘 보시라고요.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누가 원인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문장을 쫙 읽으면 곤란하다. 원인행위를 누가 했냐. 네, 육하원칙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법 잘하는 방법은 육하원칙이에요. 육하원칙. 9번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 1번요.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에 재외공간 공증법 제30조 1항에 따라 미국에서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저번에 제가 답지 나눠줄 때는 모르겠다 했는데 찾았어요. 방법을. 어떻게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에 두 번째 줄 아포스틸을 붙여야지. 세 번째 줄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공문서는 어디서 받아오는가? 아포스틸로 받아라. 미국 공문서는. 그게 아니라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아포스틸 붙여라. 미국 공문서는. 되셨나요? 미국 공문서는 뭐다? 아포스틸을 붙이는 거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또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2번요. 2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 공증인으로부터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공증.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세요.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46조 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를 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공증이 무조건 반드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 공증 없이 갈 수도 있고. 공증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혹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번역문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 외국어로 됐다 번역을 하려면 공증을 받으러 가는데 이 공증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공증 수수료 여권 발행하면서 걔네가 돈을 얼마나 챙겨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문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중국 대사관 통과, 다른 대사관 통과 이게 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요. 미국에 거주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외국민이 키워드죠. 재외국민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에 인감을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보린이 서명 또는 날인할 뜻의 재외건간 공증법에 따른 영사의 인증으로 인감 증명 제출을 가름할 수 없다. 아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감을 찍어서 인감증명서 내는 방법 하나, 재외공간에서 인증받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는. 4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을 주소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요거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주소 공증은. 역시 또 아포스티오 사건이 나오겠죠. 아포스티오. 미국 공증인이 주소 공증한 서면도 여기다 또 아포스티오 붙이고 번역문 붙이고. 10번 가겠습니다. 경매 부분이에요. 경매. 1번 보죠.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 1번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구분 건물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끊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제 표시가 없다라는 것은 매각 물건은 뭐만 매각 물건이라는 거예요? 전유 부분, 토지는 매각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서 이를 수리를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각하를 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에요. 키워드는 앞쪽에 보시면 뭐예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매각 허가 결정에 토지 표시가 없대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어디만 가면 돼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촉탁을 하면 되겠고 토지 부분은 가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만일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대지권 등기가 격려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의 표시가 없고 전유 부분만 표시가 됐다. 이거 촉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각하. 그쵸? 전부 각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 표시가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꼭 가셔서 보실 것. 2번 가압류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정보에 등기 무죄를 누구로 잡았어요? 가압류 당시에 소유 명인으로 표시를 하였더라도 촉탁은 어떻게? 수리. 이거 신탁 등기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신탁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 무죄를 누구로 잡아야 됩니까? 강제경매 할 때 누구를 잡아야 돼요? 수탁자. 예외. 신탁 전에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할 때는 등기 무죄를 누구를 잡아도 돼요? 위탁자 잡아 들어와도 되죠.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꼭 잘 기억해서 신탁 등기 파트, 여기 파트,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는 종전 소유자, 그쵸? 설정자를 등기 의무자 잡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어떻게? 수리.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턴. 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말고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는요. 전 소유자를 촉탁세에 써면 뭐예요? 이거 각하된다는 거. 제가 모아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모아 드렸어요. 분명히 모아 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3번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 등기에 부기 등기가 있더라. 부기 등기가 있으면 말소 촉탁은 어디까지 하면 돼요? 주등기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 없다. 옳은 지문이죠. 주등기 촉탁 말소,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 4번요. 키워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가 키워드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OX 한번 해보세요. 말소 대상.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말소 촉탁.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기는 뭐 해야 돼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기 말소 촉탁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X.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해야 돼요. 만일에 이 문장을 옳은 지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경매 개시 결정 전. 그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제가 이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민사집행을 열심히 배우는데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가든가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 등기가 뭔지를 모르고 말소 기준 권리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싹 다 말소 촉탁. 그쵸? 가압류 돼 있는 거 전부 다 말소 촉탁. 담보가 등기 뒤에 있는 것 전부 다 말소 촉탁으로 보셔야 되겠고 저당권 뒤에, 근저당권 뒤에, 압류 뒤 전부 다 말소 촉탁이잖아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인수를 할 거냐 배당 요구하면 말소 촉탁으로 갈 거냐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만 보지 말고 책만 보지 말고 누가 질문하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만 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책만 본 효과는 책 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 법원 서기보 25문제 가겠습니다. 1번 가보죠. 1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예규를 지금 해설제 보시면 예규 1778호예요. 1778호 예규에 제3조를 먼저 박스를 먼저 보죠.
자,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1항 제3조 1항에 보시면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가로 외국인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규칙 46조 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을 하여야 한다. 1호에 봤더니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협약을 체결한 국가, 거기 봤더니 체약국에 뭐가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다. 미국 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했다는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공문서, 특히 사문서 말고 공문서. 또 여기 공문서 말고 또 뭐가 필요해요? 공증인이,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 전부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됐냐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우 발행 권한 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우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교부, 국무부, 법원 이런 데서 아포스티우를 받아와라. 2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재외공간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뭐예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 즉 한국 대사관 가서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박스를 만들어놨죠. 구분, 확인의 종류, 아포스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 대사관을 가도 되는 건지가 나와 있어요. 확인의 종류가. 우리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공문서, 미국 공증인의 공증 서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포스티 붙여야 돼요. 일본, 중국 전부 다 아포스티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문서에 대해서. 그럼 그 나라에서 아포스티를 받는 거지 한국에 들어와서 아포스티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호는. 1항 1호는요.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공문서는 역시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는 방법. 한국 영사관,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있죠. 한국 영사관에서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신다. 지금 시험 바다가 어디냐면 첫 번째 거예요. 미국, 일본, 호주 여기 있는 부분. 자, 근데 2항이 나왔어요. 2항. 우리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사실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등기관이 협약 가입국 현황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다. 아포스티도 안 붙이고 대사관에 확인을 안 받으면 보정이다. 다만 다음 컷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봤더니 1호에 뭐요?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데 어디서 받아왔대요? 주한 미국 대사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있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거쳐왔다. 그러면 아포스트에 안 붙여도 뭐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받아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서 받아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아포스트는 그 나라에서 받아오면 아포스트를 붙여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면 아포스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무조건 아포스트를 붙인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앞쪽으로 가서 신분증 원모 이런 거는 됐고요. 문제 1번 가보세요. 제일 짜증나는 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보죠. 박스 기억. 자, 미국인 갑이 상속재산, 미국인 갑이라고 했어요. 미국인 갑. 외국인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에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에서 한국 대사관을 말하는 거죠. 공관에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았다. 한국 대사관 갔다 오게 되면 아포스티우 확인 대상이냐? 아니죠. 예. 그래서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에 갔다 오는 것은 아포스티우 문제가 아니로 그 나라 공공기관을 가면 그때서야 아포스티우가 되는 겁니다. 니은 미국인 갑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에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기역과 니은의 차이는 뭐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냐, 니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포스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인 대상이 되겠냐, 니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아포스틸 필요 없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가도 아포스틸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디귿번요. 일본인 갑이 이렇게 됐죠. 일본인 갑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 다음이 키워드죠. 일본의 인감증명을 첨부를 했다. 일본의 인감증명이면 그 나라 관공서에서 받아온 거 맞죠?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일본은 아포스틸 확인 대상이 되겠죠. 리을 미국인 갑이 상속재산 분할비 권한을 을에게 수여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위임장에 그 다음에 키워드죠. 미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왔대요. 미국 사무실에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역시 뭐예요? 아포스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봐주시고, 어디서 기간을 잘 보시고 어디서 발행한 서류인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미국, 일본, 호주 이런 걸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다. 2번 가죠. 등기 신청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 신청은 특히 우리 서기부가 좋아해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 사건이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냐 굉장히 서기부가 좋아합니다. 법무사는 또 맞추냐? 법무사들도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하시고 기억을 한번 보죠. 기억,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전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공서면요. 또 촉탁도 가능하죠. 니은 채무 전부 변제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근저당권 말소가 키워드예요. 채무 변제를 하든 말든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죠.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해요? 공동 신청. 판결에 의하면 단독 신청. 혼동 사건이면 단독 신청.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디귿 지상권의 존속기관이 경과했다. 존속기관이 경과를 한 경우도 역시 뭐예요? 단독 신청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 신청. 법무사님들은 가끔은 저렇게 니은 디귿으로 나오게 되면 막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근저당 말소든 지상권 말소든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이다. 앞쪽에 만일에 디귿번에 지상권자가 소재 불명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우리가 또는 혼동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단독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말소 등기 원칙은 뭐예요? 공동 신청 사건이에요. 공동. 그래서 니은의 근저당권 말소, 디귿의 지상권 말소는 전부 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리을 신탁 등기는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맞죠? 그 다음 미음요. 신탁법 제3조 5항에 따라 재신탁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와 원래 신탁의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 리을 보시고 미음을 보시면 재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사건이지 공동 신청 사건이 아닙니다. 키워드는 거기 미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셔서 해설지 한번 보죠. 미음. 재신탁은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사건이 같이 있는 사건이에요. 자, 미음 해설 보세요.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즉 재신탁이죠. 해당 신탁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는 어떻게?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권리 이전 등기는 두 번째 줄에 권리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사건이고 끊고요. 해당 신탁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누가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재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은근히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서기부에서 한번 법무사 지문이었나? 한번 슬쩍 나온 적이 있어요.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재신탁이든 원래 신탁이든 관계치 않고 전부 다 뭐예요? 단독 신청. 신탁 말소는요. 신탁 말소. 단독 신청 사건. 그쵸? 신탁 원부 변경 등기는요. 역시 단독 신청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3번 가겠습니다.
문제 3번 꼭 체크하셔서 거기 보시면 해설지에 예규 번호 있어요. 1745호. 설례번호 챙기셔갖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무자 확인 및 자필 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필 서명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필 서명 정보 제공은 언제 하죠? 자필 서명 정보는 언제 제공해요? 자필 서명 정보. 공동신청 사건을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거나, 그쵸? 승소한 등기무자가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합니다. 꼭 가셔가지고 규칙 48조 9항 보시면 돼요. 9항. 1항 8호가 되겠네요. 1항 8호 정도. 1항 9호나 8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인 경우에도 끝에 면제되지 않는다. 맞아요. 등기 의무자를 확인한다. 동그라미 2번.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 객관식에서 제가 분명히 했어요. 자, 등기 의무자를 확인을 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란에 누구를 적어야 되겠냐? 요거 했어요. 동그라미 2번 보면서 제가 할게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을 했습니다. 자필 서명 정보의 등기 의무자란에는 등기 기록상 명의인 누구를 기록한다? 미성년자를 기록을 한다. 확인 서면은 누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을 했어요. 제공할 수 없답니다. 그럼 확인 서면은 저희가 누구를 보고 확인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인이 수임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위임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건 둘째 치고, 그러면 자필 서명 정보 제공할 때 등기 의무자라는 누구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수임인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법인이 대표자를 통해서 저에게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을 공동신청 사건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등기 의무자란에는 누구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를 써야 되는 겁니까? 법인 명칭을 써야 되는 겁니까? 법인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 기록상 명인이 요게 키워드예요. 등기 기록상 명인이. 아까 등기필 정보 분실했을 때 누구를 확인했나요? 우리 근저당 말소했을 때 대표자에 가름하여 지배인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배웠죠. 그 사람을 확인하지만 그러면 그 사건에서 자필 서명 정보는 누구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등기 의무자라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이 부분이 비어있으니 우리 법무사에서 안 나왔으니 꼭 체크해서 보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동그라미 2번 됐고 동그라미 3번 보죠. 동그라미 3번은 그 예규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 두 사람한테 위임을 받았죠. 갑한테도 위임, 을한테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공유자 중 1인인 갑 또는 을에 대해서만 본인 확인을 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첨부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 X.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긴다. 제3자에게 소유권 넘기게 되면 자필 서명 정보는 우리는 위임은 누구한테 위임을 받은 거예요? 갑한테만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갑과 을한테 위임을 받았으니 두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요? 확인 서면 작성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자필 서명 정보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쵸? 자, 해설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의무자란에 등기 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 한 사람당 한 개씩이니까 뭐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자필 서명 정보를 몇 개, 한 통으로도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확인 서면은요? 확인 서면은요? 두 통이 되겠죠. 자필 서명 정보는 한 통 또는 두 통, 그쵸? 확인 서면은 두 통,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고 동그라미 4번은 확실하게 기억해 둘 거. 법무사 지문에도 나왔어요.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 신청의 목적이 되는 경우 끊고요.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 신청의 목적이 된다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소유권 넘길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유 부분이 가지는 땅에 대한 토지 지분도 같이 매매 목적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자필 설명 정보에 대지권에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뭐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이 키워드예요. 뭐는 있어야 된대요. 포함된다는 취지의 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대지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몇 분의 몇 이렇게는 안 써 있어도 되지만 대지권이 포함됐다는 취지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었다.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주세요. 원인 증서도 동일 이렇게 해요. 원인 증서. 매매 계약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매매 계약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를 넘길 때 구분 건물과 대지권을 함께 매매 목적물로 찾습니다. 이럴 때 대지권 비율은 매매 계약서에 써 있지 않더라도 뭐는 표시가 돼야 된다? 대지권이 포함됐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필 설명 정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똑같다. 매매 계약서, 등기 원인 증서도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4번 가겠습니다. 4번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판결일 등 집행권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딱 보면 어디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장 더럽게 긴데 세 번째 줄 딱 보면 돼요. 판결이 취소가 되고 갑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 그러면 청구 기각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 1심 취소, 판결 가지고 갑의 청구 기각 이거 갖고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은 무슨 판결문 받아? 청구 기각, 그쵸? 판결 취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X, 그쵸? 중간에 추한항소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2번 공유물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는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조문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표현을 쓰지 승소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제가 이거 객관식 하면서 공유물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객관식 가셔서 공유물 분할 파트에 가시면 협의 분할 때는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고 형성 판결일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조정일 때는 누가 등기를 신청을 하고 그쵸? 공유물 분할 약정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는 누가 하고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고 요거 다 강의를 했었어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트 잊지 말고. 강제 조정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협의 분할이면요. 공동 신청. 물권 변동, 조정 분할과 조정 조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판결 받았을 때 이런 거 꼭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계속 승계집행문부터 시작해서 그냥 박스로 만들어 드렸어요.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쫙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3번요. 조서가 키워드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이게 키워드예요. 강제 조정 조서나 가사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은 그 내용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쵸? 조정, 결정 이런 부분은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은 가처분이 키워드예요. 가처분. 버전 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결정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 권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해설요. 두 번째 줄 끝에 가처분 결정문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못한데 다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그쵸? 예, 등기 원인 증서에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 이거 말고도 저것도 있죠. 중재 판정, 집행 판결, 공정 증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증서는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어도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고, 집행 판결은 집행 판결만 뿐만 아니라 모두 받아야 돼요. 집행 판결 플러스 뭘 받아야 돼요? 예, 또다시 판결 받아야 되죠? 예, 또다시 확정 또 받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인가 중재 결정인가 그것도 가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문제 5번 가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옳은 지문이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이 된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재에 다 있고. 2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다. 그 말은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합니까? 가등기권자가 수인이면 어떻게 해요? 전원이 와서 그쵸?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하던가 1인이 자기 지분만 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지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못한다.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상속, 보존등기 파트, 유증, 가등기 파트 네 군데예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있어요? 자기 지분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고 유증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가든가 1인이 전원 명의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꼭 가셔서 보존, 상속, 유증, 가등기 파트에 나오는 동그라미 2번 같은 표현 있죠? 싹 다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할 것. 2번요. 2인의 공동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했대요. 가등기상 권리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했다.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채권 양도라고 했어요. 채권 양도가 있다. 준공유하고 있는 가등기의 일부 지분권자가 나머지 가등기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다 넘긴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본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 순서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 등기, 부기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채권 양도에 따른 가등기 있죠. 그 다음에 본등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4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입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가등기 전에 이게 키워드잖아요. 순위번호 3번에서 4번으로 이제 이게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접수번호 5번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4번, 순위번호 4번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아니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니까.
여기가 뿌리니까.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이 저 A가 2번의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일에 했으면요. 이건 직권 말소였겠죠. 키워드는 가등기 전에 가압류에게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4번 직권 말소 대상이다 해서 틀렸어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게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본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 경매는. 6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에 관한 다음 순 중 옳은 것은 공장 저당은 기계기구 목록의 소유자를 잘 보라고 했어요. 기계기구 목록의 소유자를. 자, 1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장 건물 전부와 공장 건물에 설치된 갑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으로 하는 공장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번에 해설 좀 보세요. 1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을 지분만을 목적으로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해설 가보세요. 갑을 2인 2 공유의 공장 건물 전부와 공장 건물에 설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 의한 갑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갑이 기계기구 목록, 건물은요, 공장 건물은 갑을 공장저당법상 공장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을지분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을지분이. 그쵸? 을지분은 뭘로 묶으면 돼요? 공동저당으로 묶으면 되잖아요. 공동저당으로. 이거 가능한 겁니다. 설레 3-2번 보시고 나머지 2번 보죠.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저당권 설정 후 기기기구 설치로 뭘로 바뀐 거예요? 공장저당권으로 변경 등기한다는 표현이 보이죠? 그럼 뭐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보통의 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 가죠. 뭘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계기구 추가. 반대로 공자저당에서 보통의 저당은 마이너스 기계기구. 그럼 이거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공동신청이에요. 키워드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권리 변경이에요. 보통의 저당권에서 공장저당으로 가는 것은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저당권이 공장저당으로 바뀐 게 아니라 목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등기사항에. 그래서 이거는 권리 변경이기 때문에 뭐예요? 단독 신청 사건이 아니라 공동 신청 사건인데 저당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고.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 사건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요. 3번은 일부가 키워드예요. 기계기구의 일부 멸시, 일부 분리해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됐어요? 목록의 변경 등기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2번과 3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권리 변경이고 3번은 목록 변경 등기 신청이에요. 목록 변경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소유자가 단독 신청 사건이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담보물이 빠져서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서 승낙서 받아와야 돼요. 동그라미 4번요.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라는 것이 보이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 그러면 역시 또 뭐다? 신청인은 했는데 이거 무슨 등기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4번은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록기재 변경이죠? 목록기재 변경. 그래서 신청인은 새로 추가되는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3번, 4번 좀 볼게요. 3번, 4번. 동그라미 3번, 4번. 둘 다 목록기재 변경 등기 신청입니다.
일부를 추가를 하든 일부가 멸실가 되든 전부 다 뭐예요? 목록을 제공하면서 일부가 멸실되거나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면 담보물이 쫙 빠졌죠. 그래서 누구의? 저당권자의 동의서 플러스 인감증명 받아와야 돼, 이 사람의. 근데 들어오는 거, 추가되는 것은 저당권자의 동의 필요 없죠.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될 때는 신청인은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 없어요. 왜? 단독 신청 사건이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연결해서 이 등기 신청을 누가 한다?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 기계기구 소유자가 단독 신청 사건이에요. 공장저당 가셔서 다시 한번 표 보시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